계속 한국을 대단한 나라인 거 마냥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은 잠깐 유행일 뿐이지 뭐. 일본은 감히 한국 따위가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여기 심란한 표정으로 동료와 언성을 높이는 간호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본인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레나예요. 미국의 레이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저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일본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해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정말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나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특히 기술이나 의료 같은 분야에서는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 사고로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생겼을 때도 당연히 일본에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일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라 믿었거든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주재원을 오는 바람에 일본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항상 일본을 그리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한 화상은 감당하기엔 너무 컸어요. 외모가 심하게 망가졌다는 사실은 어린 마음에 큰 상처였고 몇 년 전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든 덜어보고 싶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국이라고 느끼는 일본의 최고의 성형외과에 모든 걸 기대하고 갔던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 제가 새로운 얼굴을, 아니 최소한 다시 보기 편한 얼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죠. 그런데 결과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비싼 치료비를 받으면서도 기대했던 만큼 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여전히 제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흉터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저 조금 옅어졌을 뿐입니다. 물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솔직히 실망감이 컸습니다. 일본이라면 뭔가 더 특별한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저의 오랜 믿음이 그 순간 조금씩 깨져버린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제 자부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경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가끔 불편하게 느껴지는 동료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제시입니다. 제시는 유난히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한국의 성형외과 기술이 대단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도 인기가 많고 K-팝도 유명하니까 그 정도로 한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잖아요. 하지만 제시는 좀 특별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덕후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잘 알았고 한국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존경심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시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엘레나, 왜 한번 한국 성형외과는 안 가봤어? 거긴 정말 기술력이 뛰어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저에게 성형외과라면 일본이 최고고 일본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제가 굳이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시, 일본에서 이미 해봤어. 그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으니까 그냥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으려고. 제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엘레나, 한국이 지금은 성형외과로는 거의 세계 최고라잖아. 특히 흉터 치료 같은 분야에서는 아주 섬세하고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제시,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 거 알아. 그리고 계속 한국을 대단한 나라인 것 마냥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국은 잠깐 유행일 뿐이지 뭐. 일본은 감히 한국 따위가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제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 미소에는 약간의 애정 어린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죠. 마치 저를 이해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제시는 틈만 나면 한국 성형외과의 기술에 대해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한국의 성형외과가 좋다는 소문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 같은 곳에서 한국 배우들의 아름다운 얼굴이 화제가 될 때마다 저 얼굴은 어떻게 저렇게 매끄럽고 완벽할까 궁금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미국에서 사는 저로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해외까지 가는 일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했고 저는 이미 일본에서 충분히 시도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이나 흉터 복원 치료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미 일본에서 많은 돈을 썼고
또다시 어딘가에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의 저를 받아들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처가 2배로 깊어지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한국 의료진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시는 그들을 만난다고 설레어하며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고 있었죠. 저는 약간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대단하다 한들 일본 의료진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이 설명하는 수술 기술이나 방법을 듣고 있자니 조금씩 저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굉장히 세세했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느껴졌어요. 그 정밀함이 제가 일본에서 기대했던 수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어쩌면 일본에 대한 저의 자부심과 결합되어 너무 강해진 건 아닐까 싶었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당장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흉터를 만졌습니다. 여전히 저를 따라다니는 흔적이지만 이제는 그저 조금씩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얼굴에 남아있는 그 흉터를 바라봅니다. 어릴 때 사고로 생긴 이 흉터는 제 얼굴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 오래죠. 일본에서 받은 비싼 치료도 사실 기대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때 치료비가 5,000달러가 넘었는데도 효과는 거의 없었죠. 흉터가 조금 흐려지긴 했지만 딱 그 정도뿐이었어요. 큰 변화를 기대했던 저는 솔직히 그 결과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일본의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건 몇 년 전 일이지만 그 경험이 지금도 가끔 저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 들어 흉터 주변이 가렵고 가끔씩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받은 치료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동안 저는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이 정도라니 점점 불만이 쌓여만 갔죠. 어느 날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회진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들고 휴게실로 들어갔는데 제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시는 늘 그랬듯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언제나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의료진을 높이 평가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엘레나, 너 요즘도 얼굴에 염증이 계속 커지고 있어 고민이 많지 않아? 제시가 묻더군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소에 제시 앞에서 제 흉터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응, 요즘 좀 그렇긴 해. 가끔 가렵고 이상하게 염증도 생기고. 제시는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한국 성형외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한국에서 흉터 복원 수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잖아.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몰려올 정도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시, 그 말 내가 몇 번 했는지 알아? 내가 일본에서도 치료받았다고 했잖아. 비싼 돈을 내고도 이 정도였는데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제시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엘레나. 일본에서 잘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일 수도 있어. 한국이 성형외과에서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 특히 흉터복원 쪽에서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작업하는지 들어봤어? 내 친구가 너보다 더 큰 화상 자국이 있었는데 싹 치료되었다니까. 저는 제시의 말에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치료가 됐대? 친구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완벽히 깨끗해진 사진을 보니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에서 치료를 받을 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정말 기대가 컸거든요. 일본의 정밀한 기술이라면 제 얼굴에 새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그저 일부 개선된 것뿐이었어요. 그때 느꼈던 실망감과 허탈함이 다시 가슴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았다면 좀 달랐을까? 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죠. 제시는 그런 저를 보고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엘레나, 한국 성형외과가 얼마나 정교한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사실 요즘은 흉터 치료도 그냥 흉터를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본연의 질감을 회복하는 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대.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가는 환자가 엄청 많다잖아.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이 엄청날 테니까요. 일본에서 5,000달러를 썼던 것도 저에겐 큰 돈이었어요.
미국에서 치료받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제시의 말처럼 한국으로 가는 환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어딘가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괜히 돈만 더 쓰는 거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했죠. 제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걱정을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한국의 성형외과는 해외 환자 유치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 가격도 훨씬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하고 흉터보건 분야에선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흉터보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말 사실일까요? 제시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일본보다 뛰어난 성형 기술이 과연 다른 나라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가려운 증상을 보이고 염증까지 생기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쩌면 한국을 한번 고려해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제시는 한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의 정보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서 흉터복원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올린 리뷰나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확실히 흥미가 생겼습니다. 피부가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된 듯한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큰 돈을 써서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일본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제게 상처로 남아있던 터라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시는 저를 설득하듯 계속해서 한국 의료진의 기술력을 칭찬했고 마치 정말 저를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마저 보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실망감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웠죠. 결국 제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엘레나, 그동안 많이 고민한 거 알아.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시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자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고민했던 선택이었죠. 사실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일본을 믿고 의지해왔는지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으로 가는 건 제 자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시가 제 옆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녀는 성형외과 예약부터 필요한 정보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매번 제게 엘레나, 이건 너를 위한 선택이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에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았거든요. 예약을 마친 후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요. 바로 비용이죠. 치료비와 항공권과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경비까지 아무리 치료비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합리적이라 해도 저에게는 큰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제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뭔가 목표가 생긴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제 결심을 알게 된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또 성형외과에 돈을 쓴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이번 치료를 원한다는 걸 아셨을 때 결국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아빠는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고 엄마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듯 했어요. 그래도 한국도 요즘 많이 발전했으니 잘 선택했겠지? 하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제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게 됐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이번에도 실망하게 되면 어쩌지? 또다시 큰돈을 쓰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한켠에는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시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해주면서 끝까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엘레나, 잘 다녀와. 한국에서 새 얼굴을 줄 거야.
그리고 꼭 한강 가서 치맥도 하고 와. 아마 환상적일 거야. 그 말에 저희 둘 다 빵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시는 제가 가진 흉터에 대해 가장 공감을 해준 동료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결정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줬어요. 웃으면서 제시의 응원을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였죠. 정말 그럴까? 과연 한국에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기내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을 상상해보기도 했죠. 한국 성형외과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곳이 정말 흉터복원 기술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일본보다 더 나을까?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그 의구심이 저를 주저앉히기보다는 오히려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더군요. 어쩌면 제시의 말대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 도착한 날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낯선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어요. 한국어를 못하는 제가 과연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제시가 미리 알려준 병원 정보를 다시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어쨌든 저는 이곳에 치료를 위해 왔으니까요. 치료가 잘 끝나기만 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약한 병원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됐거든요. 의료진도 친절했고 상담 과정에서도 제 흉터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의사는 제가 일본에서 받았던 치료 방법을 듣고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군요. 다른 치료법을 제안하면서 흉터가 나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불안했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라면 정말로 제 흉터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전문적이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올 때쯤엔 저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치료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교하고 세심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시가 한국에서 흉터 복원이 유명하다라고 했을 때도 반신반의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첫날부터 한국 의료진들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영어도 아주 능숙해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상담 단계부터 아주 꼼꼼하게 접근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면밀히 살펴본 후 흉터의 상태와 피부의 탄력, 재생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사는 일본에서 제가 받았던 치료 방법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죠. 아마 그 치료는 표면적인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저희는 흉터 주변 조직을 더 깊이 재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이 치료법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흉터를 피부 본연의 질감과 가깝게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데 그 자신감 있는 태도에 저도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레이저 치료뿐만 아니라 흉터 주변의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세포층을 자극하는 레이저를 쏘는 것 외에도 그 과정이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 치료를 받는 날 병원에 들어섰을 때부터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우선 치료실에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차를 내어주더군요.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배려였다고 해야 할까요? 차를 마시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치료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유난히 촉촉하게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그건 가습기 때문이었죠. 의료진이 설명해 주기를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복원 치료는 피부가 건조해지면 효과가 떨어지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가습기를 여러 대 가동해서 공기 중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피부에 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생각보다 아팠어요. 레이저가 피부 속 깊이 침투하면서 뜨거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의료진이 계속해서 제 얼굴을 살펴보며 이 정도 자극이면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었어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주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무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멈춰서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레이저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살짝 긴장되었지만 의료진이 제 표정을 수시로 체크하며 그에 맞춰 강도를 조절해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에는 피부가 진정될 수 있도록 차가운 팩을 얹어주었는데 그 감촉이 정말 좋더군요. 붓기를 줄이기 위해 열이 아닌 차가운 온도로 진정을 시켜주는 부분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된 느낌이었죠. 하루는 치료가 끝난 뒤 담당 의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엘레나 씨,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치료 후에는 열풍기가 있는 곳이나 건조한 곳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보습에 특히 신경 써야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이곳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까지 진심으로 챙겨주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치료가 계속될수록 병원에서 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쌓여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습기에서 나오는 촉촉한 공기, 필요한 경우엔 중간중간 휴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시간,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관리에 대한 조언까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는 단순히 의료기술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제가 그곳에서 환자가 아니라 그들의 배려와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서비스는 정말 태어나 처음 받아봤어요. 한국에서의 치료는 단순히 흉터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제게 새로운 신뢰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의 의료 수준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받은 세심한 케어와 의료진의 태도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었죠. 병원에서의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 흉터가 확실히 옅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제게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이었어요. 제 얼굴에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이 있던 일본에 대한 고집과 편견을 조금씩 풀어주는 과정이었죠. 제시가 종종 전화로 제 안부를 물어왔어요. 그녀는 언제나 제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죠. 엘레나, 고생한 만큼 결과가 좋을 거야. 한국에 가길 잘한 거야. 그녀의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위로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을 붙잡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흉터가 정말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일본에서 했던 치료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피부결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흉터가 예전보다 훨씬 덜 눈에 띄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잘 왔구나, 한국에 오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제시가 그렇게까지 저를 설득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신기한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의 반찬 문화였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테이블에 반찬을 가져다 드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추가 반찬을 먹으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엔 반찬을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몇 가지 반찬을 먹고 나니 추가 반찬은 돈이 더 나갈까봐 그냥 참았죠. 그런데 식사를 거의 마칠 때쯤 주인이 다가오셔서 반찬 더 드릴까? 하시더군요. 순간 어리둥절해졌어요. 반찬이 추가 금액 없이 무제한이라는 거야? 머릿속에서 이게 천천히 이해되기까지 한참 걸렸어요. 그제야 한국에서 반찬은 계속 리필이 가능한 거라는 걸 깨달았고 그동안 괜히 참고 있었던 제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혼자서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리고 더 웃겼던 일은 삼겹살을 먹으러 갔을 때 일어났어요. 삼겹살을 양껏 먹고 거의 배가 터질 정도로 배를 채운 후 이젠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다가오셔서 식사하겠어요?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속으로 방금 전까지 삼겹살로 배를 빵빵하게 채웠는데 식사라니?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네? 저 삼겹살로 이미 배불리 먹었는데요? 하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그래도 된장찌개에 밥은 따로 드셔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삼겹살이 식사가 아니라는 건가? 된장찌개와 밥이 있어야 식사가 완성된다는 뜻인가? 아주머니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한국에선 정말 자연스러운 문화라는 걸 알게 됐죠. 한국에서는 고기를 다 먹고 나면 마무리로 밥과 찌개를 먹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이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혼자 실컷 웃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서울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병원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사실 처음엔 누가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말을 꺼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치료 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며 동료들이 먼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흉터가 완전히 사라진 제 얼굴을 보고는 다들 놀라며 대체 어디에서 치료를 받은 거냐며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었죠. 처음 몇 마디를 꺼내기 시작하니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세심한 치료를 받았는지,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대해줬는지 그냥 계속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찬이 무료로 리필되고 삼겹살에 이어 된장찌개까지 나오는 웃긴 에피소드까지 자연스럽게 섞여서 나왔죠. 동료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이야기는 점점 더 병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가장 신나게 얘기하게 된 부분은 한국의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주신 가치관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도 일본의 기술이 정밀하고 최고 수준이라는 믿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서 흉터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을 때도 정말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려 $5,000를 썼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었어요. 그 고가의 치료가 결국 제 흉터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려움과 염증만 남겨준 걸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치료는 달랐죠.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 반 불안 반이었어요. 그저 제시의 권유를 따라 도전해본 것이었는데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레이저 치료와 세포재생 유도 방식은 일본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고 또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가습기와 냉찜질, 차 한 잔까지 챙겨주던 그 배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피부가 붉어질까봐 실내 습도까지 세심하게 조절해주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중간에 쉬어가면서 제 상태를 체크하던 모습은 여태껏 경험해본 적 없는 세심함이었죠.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환자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무조건 최고다라는 생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한 나라의 자부심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환자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달까요? 제 이야기는 곧 병원에서 입소문이 났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중 몇몇은 제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으로 성형 관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며 웃기도 했죠. 처음엔 다들 가벼운 호기심에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성형외과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미국에서도 성형이나 피부 치료가 인기가 많긴 하지만 비싼 비용과 보험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미국에서 흉터 치료를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높은 비용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온 걸 알게 되니 동료들도 한국에서 의료 관광을 고려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제시와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제시는 저보다도 한국에 대해 열정적이라 지금도 가끔 같이 모이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저를 부추기곤 합니다. 삼겹살에 상추 싸먹는 법,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는 법을 제대로 알려준 것도 제시였죠. 미국에 돌아온 후에는 종종 한국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주문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시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저를 가르쳐주듯 챙겨줘요. 저도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순두부찌개나 제육볶음 같은 걸 먹을 때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사실 제시는 저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여행 가자고 계속 얘기해요. 엘레나, 우리 다음에 한국 가면 이번엔 더 많은 걸 해보자. 그리고 이번엔 흉터 치료 말고 그냥 여행으로 가는 거야. 하고 말할 때마다 저도 신나게 동의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는 이제 저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단지 의료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애정도 생겼습니다. 제시와 저는 정말로 다음 한국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어요. 제 경험 덕분에 동료들 중 몇 명은 벌써 한국 성형외과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성형외과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결국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흉터 치료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제 얼굴에 있던 흉터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던 일본이 최고라는 고정관념도 함께 말끔히 지워졌달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나라의 자부심이나 편견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전 세계의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두 눈 똑바로 뜨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죠. 뭐랄까 일종의 글로벌 미용 탐험가가 된 기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팬이 되었어요. 아니, 팬이라기보다는 찐 덕후가 됐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에서 체험한 따뜻한 환대와 세심한 배려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아마도 다음 여행지는 역시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시는 벌써부터 엘레나, 우리 다음엔 부산 가서 해산물 먹어야 해.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도 그때까지 한국 드라마 좀 챙겨보면서 한국어 몇 마디쯤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병원 동료들도 한국이 그렇게 좋다며? 하고 물어볼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물론이지. 거긴 정말 환자를 왕처럼 대접해줘. 그들이 진짜로 한국에 가서 경험해본다면 저처럼 아마 한국에 푹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의 열혈 팬으로서 언제든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을 자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얼굴을 책임져준 고마운 나라니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주는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자, 이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처럼 흉터 치료든 뭐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 경험이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다음엔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할 날이 오기를.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찬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